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앞섰다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대법원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유타주에서 사람 간의 일반적인 접촉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의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부통령 후보로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선출되면서 트럼프 펜스 팀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퀴큰론 아레나에서 열린 전당대회 이틀째 행사에 각 주 대의원 표결에서 후보 지명에 필요한 1237표를 훨씬 넘는 1725표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11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했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공식 후보 선출 절차 후에는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에 대한 부통령 후보 선출이 진행돼 트럼프 펜스 팀이 본격 출범했습니다. 첫날 행사에 전례를 깨고 깜짝 등장한 트럼프는 어제도 공식 후보 선출이 확정된 뒤 전당대회장을 찾았습니다. 이날 공화당은 경제를 주제로 삼고 기업가인 트럼프의 경제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미국을 다시 일하게 만들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 주요 정치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연설자로 참여해 공화당의 경제 정책을 강조하는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앞섰다는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부인 멜라니아의 연설 표절 파문과 같은 잡음은 있었지만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몽키와 어제 공동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40%로 클린턴의 39%를 앞섰습니다.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와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43%의 지지율로 42%의 클린턴을 앞섰습니다. 미 언론들은 주인공인 트럼프가 관행을 깨고 전당대회 첫날 무대에 등장한 것부터 멜라니아 트럼프의 연설문 표절 논란, 최근 미 안팎에서 발생한 테러와 그로 인한 전당대회장 주변의 삼엄한 경계 등의 여러 요인이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한 매스컴과 미국인의 관심을 끌었다며 이런 점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지난 18일에 미 최대 흑인단체 전국 유색인 지위향상협회에서 연설을 갖고 전날에도 전미 지방공무원 노조 연맹 연단에 올라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클린턴이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고를지는 늦어도 오는 23일까지 공개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정명령 시행은 무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가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찬반 동수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 발표가 나온 지 25일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18일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8페이지 분량의 재상고심 요청서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는 확실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9명의 대법관이 있을 때 심의돼야 한다며 대법관이 충원됐을 때 다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앤토닌 스켈리아 전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현재 법원은 8명의 대법관으로 1명이 공석으로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드문 케이스로 알려졌습니다. 재상고심은 대법관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데 현재 8명의 대법관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요청서를 제출한 이한 거신곤 법무차관 대행은 대법관 사망 등으로 인한 공석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재심을 허용한 사례가 수차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불체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허용하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민 학비는 적용되고 있지만 학자금 보조가 없이는 불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고든 존슨, 발레리 허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주 하원 의원 7명은 주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불체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은 허용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민 학비 적용만으로는 불체 신분 학생의 대학 진학을 충분히 도울 수 없다는 게 이번 법안의 배경입니다. 트렌턴의 정책 연구기구 아닌 뉴저지 팔리시 퍼스펙티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을 학기 주내 대학에 입학한 불체 학생 수는 577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신입생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보고서는 주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 간의 일반적인 접촉으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질병당국이 바이러스 감염 경로에 대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18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타주에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돌봤던 친척이 이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염자는 환자와 성적 접촉이 전혀 없었고 발병 국가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간 일반적 접촉으로 감염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이번 사례가 대규모 감염 확산을 예고한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솔트레이크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 감염자가 돌봤던 환자의 혈액에서는 다른 보균자들의 평균 수치보다 10만 배 이상 높은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수치가 비이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감염이 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감염자가 돌보던 환자는 결국 사망했고 감염자는 현재 회복한 상태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감염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세부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특히 감염자와 사망한 환자가 거주했던 집 주변에 서식하는 모기를 채집했지만 현재까지 유타에서 이집트 순모기는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새로운 시민권 신청서 사용이 시작됩니다. 다만 10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기존 시민권 신청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변경된 시민권 신청서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은 10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까지는 기존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청자들은 구양식이나 새양식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이런 결정은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한 신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개인과 기관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된 시민권 신청서 양식 작성은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뀐 시민권 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 신상에 대한 질문과 도덕성에 대한 질문이 늘었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페이지마다 하단에 바코드가 생겼으며 총 기재해야 하는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한인은행들의 SBA 대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의 대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연방중소기업청 뉴욕과 뉴저지 디스트릭의 2016 회계연도 3분기까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SBA 7A론 뉴욕과 뉴저지 지역 대출 총액은 2억 4,993만 4천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억 1,574만 3천 달러보다 15.8% 늘었습니다. 대출 건수도 총 3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5건에 비해 9.8% 증가했습니다.
SBA 대출 총액은 뉴욕이 뉴저지보다 3배 가까이 많았는데 특히 뉴뱅크와 BBCN, 우리, 밀레니엄, 윌셔 등 5개 한인은행은 SBA 뉴욕 디스트릭 실적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인은행들의 전년 동기 대출 총액은 뉴욕 디스트릭에서 20.6%, 뉴저지 디스트릭에서 4.7%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분기까지 9개월간 최고의 SBA론 대출 실적을 기록한 은행은 뉴뱅크로 특히 뉴욕 디스트릭의 경우 9,083만 8천 달러의 대출액을 기록하면서 뉴욕 전체 98개 금융회사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뉴뱅크는 뉴저지 디스트릭에서도 31건 2,939만 2천 달러의 실적을 올려 106개 금융회사 가운데 전체 9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의 주거용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지난해 동기보다 무려 10% 오르면서 평균 101만 8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부동산 이사회가 발표한 2016년 2분기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거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뉴욕 부동산 이사회가 데이터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래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판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주거용 부동산 거래 평균 가격은 지난해 2분기보다 10% 오른 101만 8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맨하탄으로 지난해보다 20% 오른 211만 8천 달러를 기록했고 브루클린은 5% 오른 82만 달러, 퀸즈는 9% 오른 51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롱스는 38만 2천 달러로 5% 상승했고 스태튼 아일랜드는 44만 4천 달러로 6% 상승했습니다. 주택 형태별로는 뉴욕시 콘도 거래 평균 가격이 23% 오른 194만 5천 달러, 맨하탄은 21% 오른 284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코앞의 경우 뉴욕시 평균 가격은 74만 2천 달러로 6%, 맨하탄은 123만 5천 달러로 1%, 브롱스는 23만 6천 달러로 7% 낮아졌습니다. 뉴욕시에서 거래된 일반 주택 평균 가격은 2% 상승한 70만 2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하는 카말라 해리스 가주 검찰총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카말라 해리스 검찰총장의 차기 연방 상원직 도전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해리스 검찰총장은 오랜 기간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일해왔으며 그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주민을 뜻한다며 그녀의 경험과 헌신이 전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1월 본선거에서 맞붙게 될 상대 후보는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로레타 산체스 연방 하원의원으로 오랜 경험과 함께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어 두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UC 버클리 학생들이 프랑스 니스 테러로 숨진 같은 학교 학생 니콜라스 레슬리를 추모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레슬리의 친구들을 비롯한 UC 버클리 학생과 교직원 150여 명은 어제 캠퍼스 내 위치한 스프라울 플라자에 모여 니스 트럭 테러로 숨진 니콜라스 레슬리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과 관계자들은 바닥에 마련된 배너에 추모의 글을 남기고 레슬리를 함께 기억하며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UC 버클리의 해외 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유럽으로 파견을 나가 있던 니콜라스 레슬리는 니스 테러 이후 연락이 두절돼 당국이 수색 작업을 펼친 끝에 결국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니스 테러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UC 버클리 대학생 3명은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모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요즘 흑곰이 출몰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이 숨졌는데요. 사살된 곰의 뱃속에서는 사람의 신체 일부도 발견됐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의 주택가. 흑곰 한 마리가 가정집 뒷마당과 양로원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등장만으로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흑곰은 곧 사라졌지만 경찰차가 순찰을 돌고
학부모들이 하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일본에서 흑곰이 출몰하는 사건이 아주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일본 북부 시골 마을에서는 논밭이나 민가를 돌아다니는 곰이 심심찮게 목격됩니다. 얘가 우르우르 하얗 끊을까냐고 말이야. 겨울철이면 농가의 헛간에서 부족한 겨울잠을 보충하던 흑곰이 발견돼 포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わらこう積んどったらね、こうして顔を抱いてね、ほんまに熊やった。びっくりしてね。 하지만 최근엔 곰이 출몰할 때마다 비상이 걸릴 정도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식인곰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달 아키타현에서 산나무를 캐러 간 노인 4명이 흑곰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는데 흑곰의 위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겁니다. 일본 흑곰은 평균 키가 140cm 정도로 몸집이 크지 않고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 데다 성질이 온순한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本来ツキノワグマはとても臆病でおとなしい動物です。 그래도 흑곰은 엄연한 맹수로 날카로운 송곳니와 발톱으로 한 방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은 물론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흑곰이 인간을 처음 공격할 때는 방어 목적이었지만 인간이 예상보다 나약하고 먹잇감으로도 좋다는 점을 알아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その時に偶然簡単にその人間を倒せたクマが人間が楽に取れる良い獲物であることを学習してしまった。 올 들어 일본 북부 지역에서 흑곰을 봤다는 목격담은 작년보다 2배나 많은 1,200여 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은 곰덫을 곳곳에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는 곰 출몰하는 지역에 가급적 출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과 중국계 부모에게서 태어난 4세 애슐리 인이 희귀형의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며 골수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아시안 골수기증협회에 따르면 백혈병의 유형 중 하나인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치율이 90%지만 인양이 앓고 있는 유형의 백혈병은 치율이 30%도 채 안 됩니다. 아시안 골수기증협회는 한인사회에서 보다 많은 한인들이 골수기증 등록을 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 학부모들을 위한 뉴욕시 공립학교의 통번역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뉴욕시 교육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학부모들에게 제공된 통역 서비스는 모두 17,7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60건보다 8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시 교육국은 지난 1월 모든 뉴욕시 공립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로 제공하던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택시 운전사의 영업시간이 하루 최대 12시간, 일주일에 최대 72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택시기사의 피로운전을 줄이기 위한 규정으로 옐로캡과 그린캡뿐만 아니라 콜택시와 우버, 리프트 운전자 등 TLC 면허를 가지고 영업하는 뉴욕시 14만 명의 운전자들에게 모두 해당됩니다. 앞으로 운전사들은 12시간을 초과해 영업할 수 없으며 7일 동안 7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노동절인 9월 5일 공항 주차장 재개발 공사로 인해 공항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 이용과 공항에서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 P2, P3 주차장은 현재 공사로 인해 폐쇄된 상태입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와 목요일 오전 8시부터 오전 3시 주차 공간에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인 4명 중에 3명은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생각이실 겁니다. 그럼 무엇이 어디서부터 문제이길래 미국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일까요?
역사적인 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또는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일까요? 이런 분석은 참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만은 잘못되어가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런 소용돌이에 직면한 문제는 중동 사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동 사태냐면 그 시작이 이스라엘이라고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 누구의 땅인가요? 대부분 팔레스타인 영토 아닙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보고 내 땅을 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중동 전쟁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이 두 나라 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해서 중재를 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를 중립적으로 중재를 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한쪽 편에만 섰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대부분 미국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강국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실질적인 외교 정책이나 국제적 분쟁 사태에 대해서는 강자의 편에서만 놀아났던 것입니다. 종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도 기독교적인 편향에만 치우쳤습니다. 그러니 이슬람 중동 국가들은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고 뒤에서는 호박씨 까는 미국의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하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기야 9.11 테러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중동 간의 갈등은 더욱 악화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침략이 이슬람 국가들에게는 이슬람 종교까지 탄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테러를 더욱 양산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테러의 위험 속에서 처한 미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치안 강화가 필요했습니다만 지나친 마구잡이식의 검문으로 인종차별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흑인들이나 중동인들만 보면은 무조건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고 그야말로 노골적인 강력 단속이 소수 인종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빌미까지 제공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시초이자 원인들이었고 악순환의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들이 국민을 향해 총을 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는 국민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들은 국민들로부터 총탄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동족 상쟁의 비극은 6.25 한반도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인들 대부분이 미국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덥고 화창하겠지만 밤에는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토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5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